이런 물을 1.5리터를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라든지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다른 액체들은 사실상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나 녹차, 허브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분을 보충해도 빠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수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1에서 2% 정도 수분 손실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이제 갈증을 느끼거나 입마름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활동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경미한 탈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에서 4% 정도의 수분 손실이 될 경우에는 좀 심하게 갈증을 느끼고 소변량이 일시적으로 감소가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 수준도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입술이 좀 갈라질 수 있어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체내 수분 손실이 5에서 6%가 되면 중증 탈수라고 하는데요. 증상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근육경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체온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수분 보충이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병원에 가서 수액 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수분 손실이 됐을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7% 이상, 10% 이상 이렇게 됐을 경우인데, 그때는 정말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의식 소실도 나타날 수 있고 저혈압, 심하게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왜 일사병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더 심해서 열사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뉴스에서 가끔 우리 여름에 무더울 때 뉴스에서 접했잖아요. 보통 굉장히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한낮에 일하신 분들, 혹은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온에 노출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노동력이 좀 강한 그런 상태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손실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물을 1.5리터를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으로도 충분히 수분 섭취가 되거든요. 밥을 드시더라도, 국을 드시더라도,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더라도 그 안에는 다 수분 함량이 있기 때문에 물을 1.5리터 드시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수분을 섭취하는 양이 1.5에서 2리터는 돼야 된다, 이 말이고요. 제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자라든지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사실 이제 우리 몸의 수분을 소변으로 바꿔서 배출하는 장기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분 배출량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콩팥 기능이 줄어들어 있는데 물을 1.5리터, 2리터를 드시게 되면 부종이 생기고 신장 기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심장에 문제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심부전 환자분들인데요. 심장이 짜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좀 덜 되시는 분들은 계속 몸이 부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물을 계속 제한 없이 많이 1.5리터, 2리터를 드신다고 하면 심장이 무리가 더 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고혈압 환자분들이 물을 과하게 드셨을 경우에는 체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내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의 수분량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간단하게 몸속 수분량 체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소변 색을 체크하면 됩니다.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은 수분이 충분하다는 거고요. 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드시는 약재라든지 영양제 혹은 식품에 따라서 소변 색깔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탄력으로 수분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그 SNS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피부를 한번 눌러봤을 때 잘 나오는지,
혹은 한번 이렇게 집었다가 놨을 때 바로 피부가 이렇게 펴지는지 이런 걸로도 수분 양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변화라든지 입술의 건조도, 피부의 건조도로도 수분 부족이나 충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물을 마시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사실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사실 소화가 더 원활해질 수도 있고 식사 시에 목 넘김이 더 편해지기 때문에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물 섭취는 피해야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위가 확장이 되면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물의 양이 과도하게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소화 효소인 위액과 섞이면서 이 효소가 좀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소화가 더 덜 될 수가 있어서 과도한 물만 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건 적당히만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면 중에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호흡으로도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분이 배출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땀이 배출되면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 양이 대부분 한 200에서 400ml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경우에는 그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구강 건조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수면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많은 양의 물을 드시고 누워버리면 복부가 굉장히 팽만해지기 때문에 속이 좀 불편할 수 있고 또 혹시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누워있을 때 식도를 통해서 올라오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적당한 양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한 잔이나 두 잔 정도의 물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을 다른 액체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괜찮은 걸까요? 물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다른 액체들은 사실상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수분 보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 액체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마시는 커피나 녹차, 허브차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이 있어서 그걸 공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차나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뇨작용이 생겨서 수분을 보충해도 또 이뇨작용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섬유소나 비타민 등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칼로리 섭취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공급에 좋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당의 분해 효소가 좀 적어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다른 음료들과 달리 칼로리나 당분이 없고 체내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몸에 좋은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몸에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거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밤 동안 잠을 자면서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데 아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몸에 더 좋은가요? 찬물 자체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뜻한 물이 소화, 혈액순환, 이완 등의 여러 면으로 몸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찬물을 마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특히 소화가 중요한 시간대인 식사 직후나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소화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찬물은 위장관 운동이나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은 체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피부 관리 비법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게 되면 뭐 나트륨도 배출이 될 수 있고 또 노폐물도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종도 좀 좋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아까 피부 탄력도도 사실 수분이 충분할 때 더 탄력 있게 좋아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는 아무래도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만 마시면 소변감이 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을 계속 마셔야 하는 걸까요? 마렵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진짜 소변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거나 그렇게 유의를 많이 느낀다고 해서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거나 수분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하루에 그 소변 보는 횟수가 한 8회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이제 소변을 볼 때 소변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물을 많이 마시는데 소변량은 줄어들었다.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변 색깔이 투명하거나 혹은 옅은 노란색일 경우에는 수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뭐 갈색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 때문에 8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안 하고 소변을 봤을 때 되게 진하거든요. 그거는 내 몸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물을 많이 드시고 식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수분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어떤 특이 약을 드신다거나 뭐 영양제를 과용으로 드신다거나 혹은 어떤 식품을 드셨을 때 그럴 때는 소변 색깔은 좀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